7회기 영어 트레이닝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한국의 이상한 영어 강의가 주류에서 사라지는 그날까지 이 비판적 강의는 계속됩니다. 자, 한때 영어 스타 강사들의 전쟁이라는 그런 주 제목으로 서로 학생들이 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정도면 병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영어 학습으로 보기에는 어렵죠. 분석하기를 좋아한다에 가까운데요. 분석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상 뭔가 완벽하게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죠. 그러니까 답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하면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망하는 케이스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건데요.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하지 마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사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연애도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연애도 책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분석하다 망하는 케이스죠. 성공도 책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분석하다 망하는 케이스예요. 주식을 책 갖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망하는 케이스죠. 어떤 사람 됐다던데요. 그거는 그 사람이 책 갖고 된 게 아니라요. 또 다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연애를 책 가지고 했다면은 아마 세계에서 대학 교수들이 가장 연애를 잘할 거예요. 세계적인 바람둥이인 돈주왕도 1004명의 여자와 사귀었다는데요. 그 사람이 시인이긴 하지만 시를 쓰고 이렇게 유명한 문학가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책을 갖고 배운 건 아닐 거예요. 이 분석한다는 것이 바로 이 어리석음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은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해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듯이 어쩌면 우연과 필연이 막 섞여 있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이 영어라는 것도 우연과 필연이 섞였어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학은 아닐 수도 있다 칩시다. 수학은 다른 거예요. 종류가 인간이 만든 거라 볼 수 있죠. 인간이 분석을 통해서 만든 규칙이라 볼 수 있지만 물론 자연을 설수하는 기술이지만 영어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DNA가 만든 거예요. 자연 발생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 너무 많아요. 하여튼 변수를 무시하고 몇 가지로 그럴듯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혹하죠.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다 생각을 하면 아주 쉽게 모든 거를 해결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쉽게 내가 뭔가를 전복할 수 있다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연애도 책으로 배우는 학생이 많거든요. 성공도 책으로 된다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유튜버들 보면은 성공하는 비법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게 인기가 좋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보인다는 것은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보이는 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붙일게요. 그럴듯하게 한 말이 들어가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성공 비법 기억나실 겁니다. 7가지 성공 기법. 성공한 사람들 7가지 생활 습관인가? 그거 썼던 사람 망했어요. 그래서 왜 망했냐 했더니 자기가 썼던 걸 안 지켰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도 핑계죠 사실. 자, 그럼 이게 뭐냐? 2006학년도 대학 수학평가 9월 모의평가에서 한때 뜨거웠던 내용, 바로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바로 이 문장이에요. 지금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듣기를 하든 회화를 하든 독해를 하든 이 문법을 하든 간에 같습니다. 이 문법도 동일한 거예요. 지금 이 문장에서 B번과 C번이 굉장히 논란이 됐던 논란? 제가 논란이라 말하는 순간 자꾸 분석을 저도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들어볼게요. 내용은 이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하키인데요. 하키가 안 나왔군요. 이 하키 게임에서 위반한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그럼 위반한 팀은 한 플레이어가 빠져요. 그럼 한 플레이어가 부족한 상태로 아퍼레이팅을 해야 되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때 숏러리 뭐가 맞겠는가 이거였거든요. 물론 답은 명확하게 숏이란 거예요. 부족한 뜻이지만 숏러리는 곧 짧게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숏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거의 문법적인 분석을 하라는 얘기예요. 분석. 강사들은 그럴 수 있죠. 분석해서 알려줄 수 있는데 강사들이 그렇게 분석해서 알려주면 학생들은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이게 분석해서 풀어야 되는구나로 받아들이게 돼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강사의 의도는 아닐 수 있어요. 뭐 진짜 그런 의도, 분석의 의도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했다면 잘못된 거예요. 자, 숏. A 강사는 추가 보호라 얘기했고, B 강사 추가 보호. B 강사는 with 플러스 명사 형용사. 이 안에 with가 빠졌다는 거죠. with player 명사 형용사 이렇게 말했고요. C 강사 하나의 구문이다 말했고요. 문제는 이렇게 하니까 얼뜻 다 그럴듯해 보여요. 그리고 해석은 다 맞아요. 해석은 다 맞거든요. 그 재밌는 강사가 이근철 선생님인데, 이근철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오형식이라고 했어요. 오형식이다. 그래서 플레이어가 목적어고, 그 다음에 숏이라는 단어가 목적격 보호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이분이 틀린 건 맞아요. 근데 틀렸다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고, 아마 학자들도 그렇게 분석할 거예요. 저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분은 정확히 느낌으로 영어를 알고 있는 분이에요. 물론 문법적으로 설명은 틀렸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 이분은 그냥 직관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직관적으로 느낀 거예요. 직관적으로 하고 설명할 때 오형식을 설명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틀렸다 맞았다 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 느낌상 이분이 뭘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이게 이런 거거든요. 오형식 하면 오픈 더 도어 활짝 열었다 와이드 이렇게 목적어 no 이렇게 할까요? 예를 들면 push the door 이렇게 해볼까요? open 도어를 오픈했다는 거거든요. 밀어서 오픈했다는 얘기예요. 목적어 보호 이렇게 분석하면 그렇게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이번 직관적으로 그냥 이거를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operate player should 플레이가 부족한 상태로 operate 해야 되는구나 로 본 거예요. 문을 밀어서 오픈했구나 처럼 operate를 하는데 플레이를 should 했구나. push를 영어로 느끼고 operate를 영어로 느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플레이어 should 할 때 대략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의미가 오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한 이근철 선생에게 저는 오케이 no problem 문제 없어요. 물론 문법적 해석한다면 틀린 거죠. 오형식은 아니니까. 그러나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요. 제가 말한 건 이게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근데 교육평가에서 뭐라고 하냐면 추가 보고로 답을 내놨대요. 이거 되게 웃기거든요. 추가 보고도.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언급할 자체 의미가 없어요. 예, 의미 없습니다. 플레이어가 부족한 상태로 오퍼레이트 하는 거 맞아요. 플레이어가 부족한 상태로 오퍼레이트 하는 거예요. 또 오퍼레이트를 자동사로 보고 뒤에 목적으로 보느냐 뭐 이런 거에 강박증 걸리는 사람들 되게 많죠. 그러나 강사는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설명할 때. 근데 설명하는 순간 학생들은 분석해야 되는구나로 착각하게 되고 틀린 사람은 뭔가 부족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죠. 제가 봤을 때 이글 선생님이 가장 영어다운 강사예요. 왜? 이걸 직관적으로 했어요. 물론 틀렸어요. 틀려도 저는 그분에게 한 표. 틀려도 저도 틀린 거 그러면 그래도 좋아. 왜? 그냥 직관적으로 한 거예요. 분석을 그 뒤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 해석하고 뭐 오형식인가 보네. 가볍게 툭. 그리고 어떤 강사는 이거 쇼를리를 해석을 부족하니 이거 그러니까 그것도 오케이. 그것도 틀릴 거 없죠. 문제는 바로 이것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효과야? 나는 $2다. 내가 $2라고? 내가 돈이야? 그렇게 분석해 보시죠. 왜요? 주어의 B는 상태라고요. 이렇게 가면 미친 거죠. 이게 제가 병이라는 거예요. I'm $2 short. 난 $2 부족해. 내 돈이 부족한데? 이 뜻이에요. 그냥. 근데 이것을 주격 B는 상태 동사로서 뒤에 형용사가 나오는 거야. 이러면 정신병이라는 거죠. 그 제가 말한 거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그냥 operate player shot. 그냥 operate player shot. 그냥 player shot.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부족하구나. 이제 스코어링으로 가보죠. 이것도 되게 웃겼어요. A는 동명사라고 B부는 분사라고 설명했다고 하면서 난리가 났지 이것도. 자 이제는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분석할 대상인가? 자 그러면 플레이 숫자가 달라졌으니까 그쵸? 어떻게 될까요?
좀 더 큰 팀에게 득점 기회를 주겠죠. 그렇죠? 아주 좋은 득점 기회를 줄 거예요. 그럼 스코링 스코어드, 스코링 스코어드 뭐가 맞겠는가? ing를 동명사로 오면, 자 이제부터 미친 짓 할게요. 지금 이 말 들으시면 안 됩니다. 네, 동명사로 오면은 뭐뭐를 위한 목적이 가능해요. 제가 이거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이 가능해요. 뭐뭐를 위한. 그래서 스코어를 위한 기회다. 그러므로 이건 동명사다. 라고 분석하는 분이 있었고요. 그냥 분사로 ing는 스코어를 득점한 게 아니니까 득점된 기회라는 게 안 돼. 득점할 기회잖아. 미래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ing.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동명사든 분사든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 자체가 학생들한테 혼란을 주죠. 왜? 영어는 그렇게 배워놔야 되나 보다. 이거 만약에 동명사라 분사가 분사로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한다면, 글을 쓴다면 한 10분 걸릴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분석해가면서. 그래서 듣지도 못하고 듣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스코어링 opportunity, 스코어드란 단어 갖고 있는 단어는 약간 과거적인 느낌이 있어요. 과거적인 느낌. 그런 느낌이 그래. 근데 보면 누가 봐도 느낌상이야. 스코어링 opportunity가 맞아요. 그걸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득점할 기회구나. 이렇게 득점 기회구나. 득점 찬스네. 이런 말이 스코어링 찬스. 근데 이거하고도 분석하죠. 분사냐 동명사냐. 자 그러면 스타 강사들의 전쟁이 아니라 병에 깝다. 이건 병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강사들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겠죠. 자기 뭐 객관적인 것처럼 막 찾아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 모든 시간이 다 쓸데없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학생들은 잘못된 길을 가는 거죠. 그냥 해석해서 맞췄으면 된 거예요. 저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저는 여기서 일부러 답을 말하지 않을 거예요.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가 않아요. 말하면 말할수록 또 꼬이니까. 또 뒤에다 더 게시판이나 뭐 기타 등에 또 서로 막 분석하고 댓글 달고 또 미친 짓 할 거거든요. 뻔히 알죠. 다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분석을 되게 좋아하고 답이 있다 생각해요. 답이 있다 생각해요. 답은 경로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가는 경로가. 꼭 하나가 아니라. 그리고 답이 있다 하더라도 또 바뀔 수 있어요. 나중에 한 100년, 200년 지나면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should apply요. 이렇게. 이렇게 쓴 게 맞아. 라고 할지 누가 알겠어요. 언어는 변하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거. apply요, should.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그렇게 쓴 거라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뭐가, 이렇게, 문제는 시간당 밀뿐만 아니라, 문제는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자, 요 질문 한번 같이 볼까요? 학생들이 이런 거 할 때 되게 난감해해요. 왜 그러냐? 지금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요 문장이에요. 요것만 딱 잘라보시면은 문장에 뭐가 없죠? 주어가 없고요. 동사도 없고요. 이상해요. 구조가. 아무것도 없어요. 문장 끝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떤 미친 사람은 병 있는 애들 그래요. 주어를 찾고 생략된 거 찾아요. 아니 생략을 했는데 왜 찾는 거죠? 이 정도면 이제 거의 병이라 봐야죠. 생략한 거는 쓸모 없으니까 안 한 건데 굳이 찾아서 집어넣는 행위. 아까 말한 대로 굳이 없는 걸 with를 집어넣어서 집어넣는 행위. 굳이 with가 없어도 되는 걸 with 집어넣어서 넣으면서 이게 생략됐다고 뭔가 명확하게 하나의 규정으로 모든 걸 다 껴맞추는 집요한 그 병적 행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문제가 생겨요. 학생들은. 자, 그냥 해석해 보세요. 그럼 느끼실 겁니다. 이게 필요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현존하는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법 있죠? 프라이버시법. 그런 것은 디자인이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세상? 그 세상에서는 자발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데이터를 소셜 네트워크나 공유 플랫폼에다가 게시하잖아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런 세상을 위해 존재한 건 아니죠. 현존하는 그 데이터법이나 그러한 프라이버시법은. 그리고 세상, 어떤 세상? 지수,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사물 인터넷. 기록하고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공유하고 하는 그런 세상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어때요? 그냥 되잖아요.
이런 세상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런 세상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끝. 앞에 뭐가 생각됐죠? existing 디자인까지. 아, 이러면서 설명하면 미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병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우리나라 강사들의 병이에요. 지나치게 섬세하게 가르치다가 지나치게 학생들이 섬세해지는 거. 자, 이제는 정리합시다. 전 어떤 경우도 여기다 답을 말하지 않았어요. 이분이 맞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이분에게 오히려 한 표를 준다고 했어요. 왜? 직관적이어서 좋았어요. 전 직관적이다. 이분은 분석적이에요. 다들 분석적이라 싫어요. 저 이런 사람들 싫어합니다. A 강사, B 강사, C 강사 싫어요. 이규 선생님 직관적이어서 좋았어요. 전. 예. 틀려도 좋아요. 직관적인 게. 언어는 직관에 가까워요. 해석하면 망하는 겁니다. 분석하면 망하는 거예요. 한국의 이상한 주류강의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예? 분석하다 좋아하는 망하는 케이스. 예, 바로 여러분입니다. 예. 연애도 책을 가지고 가시고 성공도 책 가지고 가서 해보세요. 과연 되겠는가? 안 되죠. 100만 분의 1 로또보다 힘들어요. 영어 성공할 수 있다고 분석해서 100% 불가능합니다. 100%.